큰일 났다. 여기 오는 거는 협의가 안 되는데. 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책을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책이 의미가 있고 내용이 좋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외형을 보여드릴게요. 짠! 책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이런 책이고요. 곧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이제 5월이니까.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이나 부모님이랑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굉장히 얇고 정갈하다고 해야 될까? 이건 어떤 책이냐면 부모님을 인터뷰를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엄마 버전이어서 엄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빠 버전도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빠 버전은 굉장히 까만색이고 되게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시간상 엄마 버전만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일단은 제목만 봐도 감동책이잖아요. 제가 폭삭을 보고 나서 눈물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에 눈물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나 눈물 날 것 같아. 신이 모든 곳에 함께할 수 없어서 신은 어머니를 만들었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슬프네. 나 벌써 큰일 났다. 오는 거는 협의가 안 되는데. 머릿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너무 눈물이야. 조금만 읽어볼까요? 너무 슬퍼도 못 읽겠어. 너무 슬퍼도 못 읽겠는데요? 그래도 프로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큰일 났다. 어떡해? 일단 또 여기 이렇게 명언이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다시 태어납니다. 길버트 파커의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일 났다. 자, 머릿말. 신을 대신해 이 세상에 온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신의 대리인으로 불립니다. 신은 엄마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어떡하지? 다는 못 읽겠는데요? 광고를 진행을 못하겠는데요? 조금씩 생략해가면서 읽어볼게요. 이 책은 엄마로 헌신하느라 잊고 살았던 당신의 어릴 적 꿈과 소녀 시절의 열정, 푸르게 빛났던 청춘의 낮과 밤을 복원합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당신에게 쏟아졌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들을 되살립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훌륭한 엄마가 될 자격이 충분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너무 슬퍼. 뭐야, 이렇게 슬펐다고? 나 분명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별로 안 슬펐는데? 당신의 삶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이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당신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빛나는 이야기들을 이제 당신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꺼내 보여주세요. 희생과 헌신에 가려진 당신의 참모습을 만나는 순간 당신의 자녀들은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신을 대신해 이 세상에 온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어떡해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슬퍼. 이제 여기에 질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챕터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큰 제목이 있거든요. 그것도 슬퍼.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다.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립고 그리운 푸르고 푸른 10대 시절. 청춘을 지나 성숙한 어른으로. 당신을 키운 가족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오래된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친애하는 형제 자매를 소개합니다. 마침내 엄마가 되다.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오늘날의 당신을 만든 것들. 챕터별로 이렇게 질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량이 적절하고 그렇게 책이 두껍지 않거든요? 너무 두꺼우면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프로답게 견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으로 저희 엄마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직접 쓴 이렇게 답변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시간상 또 전부 할 수 없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엄마가 뭐라고 답변을 쓸까를 내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난 엄마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와, 나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건데? 질문을 보니까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눈물 참기 챌린지네? 큰일 났네. 나 이거 안 읽었는데 일부러. 저도 엄마의 답변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애순이의 인터뷰. 엄마 글씨만 봐도 너무 슬퍼. 와,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 3개를 적어보세요. 왜 이렇게 슬프게 적었어? 진짜. 왜 이렇게 슬프게 적고 난리야, 엄마. 짜증나. 금명이야, 금명이. 당신의 유년 시절을 상징하는 단어 3개. 불안, 회색, 부러움, 아버지로 인한 불안, 술 때문에. 화목한 가정에 친구들이 부러웠대요. 친구네 집에 많은 장난감이 부러웠대요. 큰일 났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당신은 어떤 아이였나요? 소극적이고 생각이 많고 밝은 날을 싫어했다. 비가 오거나 먹구름이 낀 날을 더 좋아했었던 아이였다. 섬세한 부분이 예민하게 느꼈는지 엄마는 나를 힘들어했다. 엄마랑 잘 부딪혔다. 라고 적혀있네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슬프게 적어? 담백하게 적지. 다음은 좀 귀엽네요.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은 무엇이었나요?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됐나요? 별명은 땅콩이었대. 나 아니야? 별명은 땅콩. 괄호 열고 키가 작아서 웃음 웃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나도 땅콩이었는데. 와, 나 진짜 처음 들어봐. 엄마의 별명이 땅콩이었다는 거 처음 들어봐. 유년 시절 가장 좋아했던 놀이나 스포츠는 무엇이었나요? 좋아하는 놀이가 별로 없었다.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것도 무서웠다. 헉, 진짜? 조금 커서 제일 잘했던 건 훌라후프 돌리기. 훌라후프 돌리기. 괄호 열고 굉장히 잘 돌렸다. 얼마나 잘 돌렸길래. 얼마나 잘 돌린 거야. 귀엽네. 악기나 춤, 그림 등 예술 과외 수업을 받았었나요? 그런 수업들이 즐거웠나요? 아무것도 배워본 건 없다. 친구가 과외 수업을 받으면 밖에서 기다렸다. 리코더는 정말 잘 불었다. 가요도 많이 불었다. 리코더를 잘 불었나 봐. 하기 싫었지만 해야만 했던 일들은요. 아파도 학교에 갔던 것. 엄마가 학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고 해서 초6, 중3, 고3까지 올 개근이었다. 개근이었대. 대박. 약간 이게 엄마를 억제였나? 저는 학교 가기 싫으면 엄마가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엄마는 개근을 했구나. 난 개근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건 또 엄청 다르네. 그리고 그 시절 용돈은 얼마나 받았나요? 용돈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고 필요할 때 엄마한테 달라고 했는데 돈을 받을 때마다 기분 좋게 준 적이 없었다. 왜 그랬어, 외할머니. 기분 좋게 주지. 댓글에 금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던 애순이가 떠올라요. 그러네. 용돈이 생기면 주로 어디에 썼어요? 학용품 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 어릴 적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초등학교 때는 화가, 중고등학교 때는 의상 디자이너였대요. 엄마가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읽어드리잖아요. 들으시면서 우리 엄마는 어떤 대답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해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은 누구였어요? 아직도 연락이 되는 친구가 있나요? 너무 실명인데 괜찮나? 신미와 신자. 연락은 되지만 자주 만나진 않는다. 연락이 된대!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연락이 된다고? 뭐야? 어떻게 연락이 이어지는 거지? 우와, 신기하다. 신미는 너무 착했고 신자는 고모의 딸이래. 가족이구나. 굉장히 활달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귀엽다. 신미와 신자 뭔가 되게 듀엣 같아. 은방울자매 이런 느낌이야. 그 시절 좋아했던 만화나 영화는요? 캔디, 원더우먼,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검색해볼까? 77년도에 나온 영화래요. 매일 흥얼거렸던 노래는요. 동요를 자주 흥얼거렸다. 과수원길, 나뭇잎배, 해당화. 친구들 앞에서 노래도 곧잘 불렀다? 나 이거 몰랐는데? 엄마 되게 소심한 아이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곧잘 불렀다고? 말도 안 돼. 친구들과 즐겁게 흉내냈던 코미디언이나 배우가 있었나요? 코미디를 싫어했던 것 같다. 왜 싫어했지? 일요일에만 하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보기는 했지만 흉내를 내본 적은 없었다. 애착 장난감이 있었나요? 초등 시절 종이 인형. 직접 그려서 옷도 그리고 옷장도 그려 만들었다. 귀엽다. 직접 그렸대. 중1 마론 입체 인형.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재봉틀을 사용해서 인형 옷을 만들어 입히고 노는 걸 아주 좋아했다.
5학년 때부터 재봉틀을 썼다고? 능력자잖아? 근데 우리 엄마 이렇게 약간 손재주 이런 게 좋아요. 뜨개질도 엄청 금방 배우고 재봉틀도 엄청 잘하고 바느질도 엄청 잘해. 당신의 유년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은 뭔가요? 화가 고흐의 자서전과 안내의 일기. 헉, 엄마 멋있다. 고흐의 자서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멋있다. 아티스트 같아. 저금통을 헐어서 꼭 사고 싶었던 것들은요? 학교까지 걸어다녀 모은 돈으로 아니 괄호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괄호 2,500원.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했다. 괄호 열고 나와 친구 3명. 생일 파티 밑에 괄호가 또 있어요. 내돈내산. 케이크는 1,500원, 과자 500원, 귤 500원. 생일 파티를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집에서 엄마는 미역국과 잡채 정도만 해준 기억이 난다. 엄마는 늘 가게 일로 바빴다. 초등학생 때 잊지 못할 선생님이 계셨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성품이 온화하고 진심으로 학생을 아끼셨던 분이시다. 점심시간에 반찬도 나눠주시곤 했다. 헉, 나도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선생님인데 이런 게 똑같다니 신기하네. 그 선생님은 당신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그리고 성품이 인자하셨다. 인상도 좋으시고 학교에 가는 시간이 즐거웠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구만. 키웠던 반려동물들이 있었나요? 강아지. 이름은 메리였다. 그 반려동물과의 추억에 대해 들려주세요.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까지 따라왔다. 어머 귀여워. 수업 중에 걱정이 돼서 신경이 쓰였지만 집에 가면 한결같이 집에 있었다. 너무 충격적인 조그만 강아지였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 팔아버렸다. 왜 그랬어? 너무 속상하고 많이 울었던 슬픈 기억이 있다. 어머 미쳤나봐. 뭐야 왜 할아버지 뭐야. 유년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해지는 따뜻한 추억 이야기가 있나요? 아 엄마의 품 언니와 엄마와의 대화 호빵 엄마의 정성스러운 밥상 엄마 따라 시장에 가면 먹었던 피순대 엄마를 졸라 꼭 먹고 싶다고 말하면 사줬던 엄마의 사랑의 음식 왜 이렇게 이거 질문 왜 이렇게 슬퍼요. 답변도 왜 이렇게 슬프게 쓴 거야. 딱 하루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나 진짜 못 읽겠네 마지막 질문. 할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글을 잘 써? 내 작은 손으로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었던 것처럼 엄마를 안아드리고 싶다. 고생 많았지만 늘 밝고 성품이 좋았던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드리고 싶다. 아니 왜 이렇게 슬프게 쓴 거야. 이렇게 2장 엄마와의 인터뷰는 끝났습니다. 진짜 보물이죠. 여러분 이거 한 권 다 채우면 얼마나 보물이겠어. 다른 질문들도 조금 같이 봐볼까요? 저희 엄마 답변은 아직 없지만 이런 거 물어보면 재밌겠다 라든가 3장에 고등학교 때 당신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은 어땠나요? 이런 거 좀 궁금하고요. 헉, 이런 것도 있어. 지금도 종종 떠오르는 남학생이 있나요? 이건 아빠한테는 비밀. 종종 떠오르는 남학생 누군지.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 방의 벽지는 무슨 색깔이었나요?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었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살면서 한 번도 엄마 어렸을 때 방의 벽지가 무슨 색깔이었을까?를 궁금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질문을 보니까 궁금해져. 또 아빠에게 비밀인 또 질문이 나왔어.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고백을 한 적은요? 오빠 몰래 해야겠다 이거. 아빠 책, 엄마 책 서로 절대 비밀. 아니 서로가 서로의 이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9장인데요. 챕터 이름은 마침내 엄마가 되다. 당신은 몇 살에 엄마가 되었나요? 이런 거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놀랍다? 지금의 나보다 한참 어릴 때 엄마가 됐어.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지금도 엄마가 될 자신이 없는데? 지금이 뭐야? 몇 년 뒤에도 난 자신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어렸을 때 엄마가 됐다고? 말이 안 돼요. 뱃속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런 거 너무 소중하다. 이 너무 소중한 질문이다. 임신 기간 중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이 무엇이었나요? 너무 슬퍼. 질문이 너무 슬퍼.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당신의 아이들은 왜 사랑스러웠나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은 무엇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답변이 없는데도 뭔가 감동적일 것 같아.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남겨보세요. 이런 건 진짜 보물이죠, 나중에. 10장.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이거는 아빠 얘기가 아니네? 아빠 얘기가 아니네? 아빠 얘기 비밀인 챕터잖아? 나 아빠의 챕터인 줄 알았는데. 짝사랑했던 상대가 있나요? 첫 번째 연애다운 연애는 몇 살이었나요?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몰래 만났던 사람이 있나요? 여기는 약간 도파민 파트인데요? 젊은 시절 당신의 이상형에 대해 묘사해보세요. 아, 이제 아빠 파트야. 궁금해. 남편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나요? 궁금하다. 뭐라 하면서 데이트 신청을 했을까? 처음에? 남편과의 첫 데이트에서 무엇을 했나요? 어머, 너무 재밌겠다, 이런 거. 와, 질문 디테일한데요? 남편과의 결혼은 운명이었나요? 노력의 결과였나요? 와, 다 궁금해. 가장 많은 축의금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런 거 재밌는데요? 가장 많은 축의금을 준 사람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고 있겠지? 그 바로 다음 질문이 결혼식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세요. 축의금 가장 많이 준 사람 아니에요? 챕터 10장의 마지막 질문.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멋있는데요? 만일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제목은 어떻게 붙이실 건가요? 우리 엄마는 되게 시처럼 적을 것 같아, 뭔가. 헉, 이런 것도 너무 소중하다, 질문이. 앞으로 꼭 여행하고 싶은 도시들을 선정해보세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히 나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잘 몰라. 그냥 대충만 알 뿐이야. 처음 갔던 공연이나 콘서트는요? 헉, 궁금하다. 와. 당신의 삶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그 제목은요? 다음 질문 재밌다. 당신의 역할로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고 싶나요? 뭐라 대답할까? 엄마 요즘 폭삭 속았수다에 빠졌으니까 약간 문소리님? 이라고 할 것 같은 왠지 느낌 같은 느낌. 당신의 가족으로는 어떤 배우들이 적격일까요? 이런 거 재밌다. 짠 아이유한데. 나도. 그럼 나도. 어머!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 없이 선이 있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남은 페이지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완성하세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붙여도 좋고 그림을 그려 넣어도 좋아요. 더 많은 추억과 기쁨, 행복, 생각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엄마, 당신의 못다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이렇게 오늘 엄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왜냐면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기는 조금 민망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엄마는 혹시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이렇게 하기 민망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 책으로 한번 써보셔 이렇게 툭 던져줘. 이거 한번 써보셔. 같이 쓰면 더 좋고. 뭔가 저는 이렇게 엄마의 글씨체가 있는 책을 하나 남긴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폭삭을 보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뭐를 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살갑게 물어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저를 대신해서 얘가 질문을 해주니까 편하기도 했고요. 학시 바이브로 건넬 듯. 엄마 미안해? 여러분 안 돼요. 엄마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엄마도 근데 되게 진지하게 써줬네. 가볍게 안 쓰고. 그래서 저는 되게 낯간지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책에 있는 질문들이니까 어차피 내가 물어보는 건 사실 아니잖아. 그래서 좀 담백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또 엄마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로 이 책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